여러분, 혹시 길거리에 돈을 뿌려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몇만 원이 아니라 무려 수백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길자 그대로 돈을 물쓰듯이 쏟아부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수많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들겠다며 뛰어들었죠. 전문가들은 조만간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집어삼킬 것이라며 공포 섞인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막힌 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단 한 해 동안 중국에서 문을 닫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 무려 14,648개에 달합니다. 하루에 40개꼴로 회사가 공중분해된 겁니다. 잘 나가던 에이스 엔지니어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고 야심차게 짓던 공장들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다 건너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뉴스가 들려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수율이 엉망이다, TSMC에게 완전히 밀렸다며 온갖 비관론에 휩싸였던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이 올해 1분기 무려 가동률 80%를 전격 돌파했습니다. 도대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던 중국은 왜 하루아침에 파산의 늪에 빠졌고, 위기라던 삼성전자는 어떻게 빅테크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삶은 경제에서는 뉴스 표면의 숫자를 넘어 글로벌 패권 전쟁과 산업의 물리적 병목 현상이 만들어낸 거대한 판의 이동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요동치는 반도체 시장에서 내 자산을 어디에 지키고 불려야 할지 아주 선명한 나침반을 얻게 되실 겁니다. 먼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재앙의 실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미국이 제재해서 중국이 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 정답에 불과합니다. 진짜 무서운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장 자본주의의 제초제와 물리적 한계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어떤 기업이 떡잎이 좋은지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황무지에 막대한 돈이라는 비료를 무차별적으로 뿌려댔죠. 그 결과 기술력도 없는 잡초 같은 기업들이 수만 개나 자라났습니다. 인재를 뺏기 위해 연봉을 6배나 올려주며 데려왔죠. 하지만 이 파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에는 수익성이라는 아주 잔인한 제초제가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못 버는 기업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윈의 진화론이 작동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을 진짜 절망으로 몰아넣은 건 바로 수율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벽이었습니다. 여러분, 피자 가게를 하나 열었다고 상상해 볼까요? 최고급 밀가루 반죽으로 피자 100판을 구웠습니다. 그런데 화덕 온도를 못 맞춰서 무려 85판이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손님에게 팔 수 있는 정상적인 피자는 고작 15판 뿐이죠. 지금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 SMIC가 처한 현실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이들이 야심차게 내놓은 첨단 공정의 수율이 고작 1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피자를 구우면 구울수록 재료비도 못 건지고 빚만 쌓이는 겁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결국 1만 5천 개의 기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죠. 미국은 이 상황에 결단타를 날렸습니다. 중국이 화덕,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고치지 못하도록 미국 기술이 1%라도 들어간 장비는 절대 중국에 팔 수 없도록 외국 직접 제품 규칙 FDPR이라는 철조망을 쳐버린 겁니다. 보조금이라는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핵심 장비가 없으니 중국 반도체의 심장은 서서히 멈춰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사이 한국의 삼성전자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의 공장 가동률이 50%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 지은 평택 P2, P3 공장의 불이 절반이나 꺼져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올해 1분기 이 가동률이 단숨에 80%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가동률 80%라는 수치는 기계를 점검하고 유지보수하는 필수 시간을 빼면 사실상 100%풀 가동을 의미합니다. 공장이 쉴 틈 없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손익분기점을 넘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갈퀴로 긁어모을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꽃이라 불리는 HBM4와 삼성만의 턴키 전략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조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엔진은 독일에서 사오고 타이어는 일본에서, 차체는 미국에서 사와서 조립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송비도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들 때 그랬습니다. 메모리는 SK 하이닉스에서 사고, 연산 칩은 엔비디아에서 설계하고, 그걸 조립하는 건 대만의 TSMC에 맡겼죠. 하지만 차세대 AI 반도체는 너무나 복잡하고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더 이상 따로따로 만들어서는 성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도 1등으로 잘 만들고 그걸 조립할 수 있는 파운드리 공장도 가진 세계 유일의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의 무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은 말합니다. 고객님, 설계도만 가져오세요. 우리가 밑바닥 도우, 베이스 다이부터 그 위에 올라가는 최고급 토핑, HBM까지 우리 공장에서 한 번에 다 구워서 완벽한 피자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의 4나노 공정이 꽉 찬 이유입니다. HBM4의 맨 밑바닥을 지탱하는 베이스 다이를 자체 파운드리에서 찍어내며 전력 효율을 무려 40%나 끌어올렸고, 이 압도적인 성능을 본 테슬라, IBM, 바이두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삼성의 공장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요? 진짜 무서운 승부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인간의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인 미시세계, 2나노 전쟁입니다. 반도체는 칩 안에 전기가 흐르는 길을 얼마나 얇고 촘촘하게 만드느냐가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던 기술은 핀펫이라는 구조였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으로 생겨서 전기가 흐르는 터널의 3개면을 감싸고 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3나노 밑으로 작아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터널이 너무 좁아지니 전기가 옆으로 줄줄 새어버리는 누설전류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마법의 기술이 바로 GAA입니다. GAA는 터널의 3면이 아니라 아예 4면 전체를 동그랗게 꽉 쥐고 전기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전기가 셀 틈이 없으니 전력 소비는 확 줄고 성능은 미친 듯이 올라가죠. 삼성전자는 경쟁사인 TSMC나 인텔보다 무려 몇 년 앞선 2022년에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에 이 GAA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처음 시도하는 기술이다 보니 시행착오도 겪고 맷집도 맞았습니다. 수율이 안 나와서 고생을 좀 했죠. 하지만 먼저 매를 맞은 덕분에 뼈가 굵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되는 2나노 공정에서 삼성은 안정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율을 50%, 60%대까지 끌어올리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반면 절대 강자 TSMC는 2나노에 와서야 처음으로 이 낯선 GAA 기술을 써봐야 합니다. 삼성이 TSMC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숨겨진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후면 전력 공급망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렵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전깃줄과 인터넷선을 전부 천장 하나에 우겨 넣었습니다. 당연히 선이 꼬이고 복잡해서 칩, 트랜지스터를 넓게 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발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전깃줄을 천장이 아니라 아예 아파트 바닥 및 웨이퍼 후면으로 빼버리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신호의 병목 현상이 사라져서 칩 성능은 8% 오르고 전력 소모는 15% 줄며 집 크기는 무려 17%나 줄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2027년 2나노 공정부터 이 마법 같은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하며 경쟁사들을 등골 서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의 포식자, 애플, 엔비디아, 퀄컴 같은 회사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파운드리 시장의 70%는 대만의 TSMC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TSMC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파트너이자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첫째, 너무 비쌉니다. TSMC는 자신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2나노 칩 가격을 기존보다 10에서 20%나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마진이 깎이는 치명적인 상황이죠. 둘째, 줄이 너무 깁니다. AI 열풍 때문에 TSMC 공장은 이미 풀가동 상태입니다. 돈을 싸들고 가도 물건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만약 대만에 전쟁이 나거나 지진이 나면 전 세계 AI 산업은 그날로 셧다운됩니다. 이쪽으로 가도 낭떠러지,
저쪽으로 가도 낭떠러지인 이 외통수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에게 유일한 구명보트는 바로 두 번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텔이 파운드리 부활을 외치며 1.8나노 공정을 내놓았지만 아직 대형 고객을 만족시키기엔 갈 길이 멉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최첨단 2나노 공정을 TSMC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량 생산해 줄 수 있는 곳은 지구상의 삼성전자 단 한 곳뿐입니다. 퀄컴과 AMD가 2나노 위탁 생산을 위해 삼성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테슬라가 21조 원에 달하는 AI 칩 물량을 통째로 삼성에 맡긴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거대한 패권의 지각 변동 속에서 삼성전자는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서서히 쥐기 시작한 겁니다. 자, 길고 복잡한 반도체 전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인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작정 삼성전자가 TSMC를 곧 이길 것이다 라며 묻지마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감정은 빼고 철저하게 기계처럼 다음의 세 가지 계기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마의 수율 70%를 돌파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삼성 2나노의 현재 수율은 50에서 60%대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대한 연산칩, AP를 흑자를 내며 대량 생산하려면 반드시 수율 70% 고지를 넘어야 합니다. 퀄컴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삼성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위해 요구하는 커트라인도 바로 이 70%입니다. 관련 뉴스에서 이 수치가 나오는 순간이 첫 번째 투자 타이밍입니다. 둘째, 곧 출시될 갤럭시 S26의 심장을 보십시오. 삼성은 이 2나노 공정에서 자신들이 직접 설계한 엑시노스 2600이라는 두뇌 칩을 생산해 갤럭시 S26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을 때 발열이 적고 배터리가 오래가며 속도가 퀄컴을 압도한다면 그것은 곧 전 세계를 향해 삼성의 2나노 공정은 완벽하다고 증명하는 최고의 쇼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터닝포인트인 2027년을 준비하십시오. 증권가에서는 삼성의 파운드리 부문이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이 본격 가동되고 앞서 말씀드린 후면 전력 공급망 기술이 상용화되는 2027년이 되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이익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가장 큰 적은 불안과 흔들림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거대한 메커니즘을 꿰뚫어보는 순간 공포는 기회로 바뀝니다. 남들이 중국의 15,000개 파산 뉴스에 겁을 먹고 과거의 부진에 얽매여 있을 때 현명한 농부들은 80%라는 가동률 뒤에 숨겨진 구조적 변화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돈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한 기술의 발전과 거대한 공급망의 이동, 그 도도한 흐름의 길목에 먼저 서 계신다면 돈이 여러분을 알아서 찾아올 것입니다. 경제 파도를 타는 가장 현명한 나침반. 지금까지 삶은 경제였습니다. 오늘 당장 주가창에 파란불 빨간불을 끄시고 미래를 향한 여러분만의 요새를 지어 올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